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충수. 오히려 규제가. 근데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뭐 신속하게 나왔다, 뭐 기습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좀 뒤늦게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습적으로 나오고 좀 빨리 나왔다, 좀 빨리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 했으면 김포하고 대구 수성구 잡을 때 이 지역들 지금 요번에 잡힌 지역들 같이 묶었어야죠. 근데 그때 대구나 김포나 같이 올라갈 때 이 지역들도 같이 폭등하고 상승을 많이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잡았으니까 빨리 잡은 건 아니죠. 기습적인 건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정책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지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자, 수도권 가격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규제가 무거워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자, 지방으로 눈이 돌아간 거고요. 또 지방에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그 실수요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와 이런 투자 세력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단기간 안에 폭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한국은행이나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게 있죠. 자, 풍부한 유동성 자금, 저금리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전월세 그 시장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래서 7월 말에 임대차법 통과와 더불어서 이 수도권도 굉장히 불안해졌지만 이게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뭐 불안감이 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규제, 수도권을 피해서 지방으로 눈을 돌렸지만 지방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무거워졌고, 자,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규제 지역이라는 무거운 지역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럼 규제도 무겁고 가격도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어딜 많이 바라보겠습니까? 뻔하겠죠. 자, 좀 예상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수도권 시장,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진짜 동이든 서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이 좀 저렴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울에 자녀가 이제 뭐 직장 때문에 또는 학업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서울에다가 조금 집을 사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자, 우리 아이들 좀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장가를 가게 되면 서울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이렇게 돌아보면 오히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나 이런 쪽들 보게 되면 617, 710 대책 나오고 나서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좀 잠잠했어요. 근데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달부터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각박하게 돌아가는 지역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이 의왕시라든가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매매 주간 가격 동향 상승률을 보게 되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지 풍선 효과가 이제 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는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지금 한 달 전과 다르게 매매 호가든 실거래가든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경기도에 좀 이 포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특히나 이제 전세 입법과 관련해서 이 서울의 전세 그금을 빼면 경기도에 내 집 마련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부족한 자금을 약간의 대출을 끼면은 그 전세 자금과 결합하게 되면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시장을 좀 피하고자 해서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수도권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번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에 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이 규제의 역설이 또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좌충수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가격이 폭등하고 너무 늦게 규제가 들어간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미 경기도나 이런 지역들, 주요 지역들 보게 되면 실거래가도 굉장히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이제 거래도
좀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꾸준하게 제가 그 매매 가격 동향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산 9곳, 부산 외곽 금정구나 사하구 등등으로 해서 이런 비규제 지역은 가격 폭등 많이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잡힌 것 같습니다. 부산 9곳,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수성구 주변으로 굉장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왜 수성구만 잡았지?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잡힌 것 같아요. 광주 많이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강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랬을 때 요번에 잡았습니다. 자, 울산도 잡혔어요. 자, 근데 울산이나 창원이라든가 뭐 이런 포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가격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구 수성구나 이제 김포를 규제로 잡을 때 그 지금 요번에 잡힌 지역들, 자, 이전에 가격 침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걸 좀 더 지켜보고 추이를 보고 규제를 넣겠다. 근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라갔는데 왜 뒤늦게 잡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엔 지금 잡힌 거죠.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주나 천안, 천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안 잡았었죠. 요번에 잡혔고요. 또 전주나 창원, 포항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신규 지정을 했고,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안 묶였다가 얼마 전에 묶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하게 저도 이제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중구나 양주시, 양성시, 자, 일부 읍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양주시나 안성시 또 이제 중구를 또 살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 이번에 이제 또 책임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가시는 분이 자, 이제 총대를 메고 아유, 내가 나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내정 후보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먼저 지정해 놓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워낙에 이제 조금 기존의 국토부가 좀 후행하고 좀 뒤늦게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부임하기 전에 그래도 빨리 의사 반영을 해서 이 규제를 넣은 건지, 뭐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초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 매매 그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추가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지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게 되면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이거든요. 지금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광명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하남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의왕시라든가 또는 수원에 그 영통구라고 있습니다. 그 영통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주변 이런 지역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이 굉장히 무거워졌잖아요. 지방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쪽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수도권 시장이 변화의 이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가격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종시 뭐 투기과열지구지만 일단 뭐 천도설과 관련해서 뭐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죠. 예, 폭등. 이거 이제 뭐로 묶을 거예요, 이거. 예,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도 이 대구 수성구와 또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지 또 우리가 학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세종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논산 공주까지 올라갔어요. 논산 공주까지 또는 이렇게 뭐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이제 전주까지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는 이 불장, 지방은 진짜 불장이 맞는 거였고요. 정말 폭등, 정말 생각하는 거 이상 많이 올라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자, 지금 가계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비슷해요. 그랬을 때 이제 대출 LTV나 DTI에서 조금 더 강화된 게 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좀 다른 부분이,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거래,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래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또 다른 거 중요한 부분이죠. 정비사업 분야 재당첨 제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구축 아파트 오래된 것들 지금 투자하러 많이 가셨거든요. 그리고 창원에 가게 되면 용적률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땅 지분이 많은 아파트가 많은데 구축이라는 얘기죠. 자, 그 구축 아파트를 이제 투자하러 간 이유가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거고요. 자, 그럴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이제 그 거주 요건을 같은 경우에만 조합원 입주 그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도권 재건축 투기가열 지구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투기가열 지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굉장히 특화된 규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자, 이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좀 기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 투기과열지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증빙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증빙 자료는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규제 지역으로 변모가 된 지방이 또 다른 규제 지역에 뭔가 전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규제의 역설로서 시장이 또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좌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좌충수. 오히려 규제가. 근데 이 규제가 가격도 작고, 예, 시장의 분위기도 좀 잡아서 정부가 원하는 시장 안정화. 자, 이걸 달성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가격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의식하는 방향, 지금 가격도 못 잡았고 규제 이제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는 실수요자 가격만 비싸게 샀고 또 피해만 봤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어디로 본다고요? 가격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 같이 무거워졌는 이 규제 상황에서 가격적으로 어디가 좀 더 저렴해 보일까? 그 저렴한 지역을 또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 다람쥐 굴레바퀴처럼 이 서글픈 시장이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규제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을 팔고 또 이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의주시하셔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는 집을 팔았는데 또 다른 집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그 집을 또 못 잡았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